네, 이제 중국에서 기준금리 10개월 만에 인하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국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죠. 나우차이나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우선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한 줄 평해 주신다면요? 부양 조치에도 여전한 의구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5월 경기 지표가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이제 상하이 락다운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제 경기가 4월 대비 좀 반등을 하면서 올해 5월 경기 회복 속도가 기저 효과에 의해서 더욱 완만해진 것인데요. 일단 5월 산업 생산은 3.5%로 그리고 소비는 12.7%로 투자는 4%로 둔화를 했습니다. 투자 지표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7.2%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요.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투자는 각각 7.5%랑 6%로 둔화를 했습니다. 또 5월 실물 경기 지표보다 앞서 발표된 금융 지표도 좀 둔화세를 보이면서 중국 당국의 좀 경기 부양 필요성이 좀 부각되었는데요. 5월 M2 증가율과 사회융자 총량 증가율은 각각 11.6%랑 9.5%로 두 달 연속 둔화를 했고요. 이렇게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기업과 가계의 중장기 대출 수요도 현저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중장기 대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경기에 대해 좀 낙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장기 대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은 민간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작년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먼저 7일물 여갈프 금리랑 MLF 금리를 10% 인하를 했습니다. 이 MLF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LPR에 기반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MLF 금리가 인하가 되면 LPR 금리는 거의 자연스럽게 같이 인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역대 금리 인하폭을 보면은 이제 1년물이랑 5년물 LPR이 항상 똑같이 인하되지는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부동산 수요가 다시 이제 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금리와 관련이 있는 5년물 LPR을 조금 더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방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1년물과 5년물 똑같이 CPP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도 사실상 뭔가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려는 이제 정부의 의지라기보다는 경기가 정말 더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의 조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좀 전에 나왔던 LPR 금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리뷰를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휴장한 가운데 뭐 미중 간의 그런 뭐랄까요? 갈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중국 이슈 좀 자세하게 점검해 주시죠. 네, 2018년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살얼음판을 좀 걷고 있었는데 이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가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이제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기로 좀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미중 관계 이행 지침에 대한 협의라든지 뭐 실무 그룹 간의 협의, 또 인적 교류 확대, 뭐 항공편, 증편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를 하는데 좀 성공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양국 간의 입장 차이는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주긴 했지만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좀 강조를 했고 신장이나 티베트, 홍콩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좀 제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핵전력 강화라든지 이런 군사 개발에 대한 불만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좀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만 좀 인정하고 소통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갈등이 뭔가 본격적으로 해결되어 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양국이 이제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안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양국의 물꼬를 텄다라는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소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내부에서만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중국의 애국 소비, 거차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미중 갈등이 좀 지속이 되고 최근에 중국 경기마저도 이제 둔화를 하면서 중국 인민들이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보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중국 브랜드가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제 나이키보다는 안타나 리닝을 찾는 이제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화장품에서는 이제 로레알보다 퍼펙트 다이어리나 플로라시스의 선호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외국 제품이 품질 면에서 월등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이제는 중국 제품들도 품질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점점 외국 제품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 소비 열풍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나 화장품에 이어서 IT 기기, 의류, 음식료 등 이제 소비 시장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소비가 아무리 위축되었다고 해도 시장 규모 자체가 여전히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에 달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그래도 이제 꾸준히 어느 정도는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가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중국 맞춤형 제품이라든지 마케팅을 좀 추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중국 소비자 잡기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아졌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지표와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목금토 단오절 연휴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능이 끝나고 바로 있는 연휴이기 때문에 단거리 여행들을 중심으로 좀 소비 회복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휴 기간 자체가 3일간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전에 노동절과 같은 서프라이즈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공업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1월에서 4월 이익은 전년 동기비 20.6% 감소를 했는데 이에 선행하는 PPI의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도 감소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이익이 좀 돌아서야지 이제 중국 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는 투자 확대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앞으로 PPI라든지 이익 지표 턴어라운드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내용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너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